늦여름의 아침 햇살이 고급 주택가의 텃밭을 비추고 있습니다. 영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인 텃밭이지만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허름한 차림의 노인 한 명이 홀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입니다.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낡은 면바지에 구멍난 티셔츠 차림이지만 호미로 잡초를 뽑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호박 넝쿨이 뻗어나간 자리를 따라 가지를 정리하고 방울토마토 줄기를 점검하는 손놀림은 마치 오랜 농부를 연상시킵니다. 수확한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진 그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굳이 정원사를 쓰지 않는 이유를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강태식에게 이 텃밭은 제2의 인생을 의미했습니다. 기업을 일구던 때와 같은 열정으로 땅을 일구며 그는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확할 것이 많은 날입니다. 방울토마토는 봉지째로 따야 할 만큼 탐스럽게 익었고 상추도 적당히 자라 수확하기 좋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채소를 따던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아내 박영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태식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화장실에 왔는데 약을 놓고 왔어요. 가방에 있는 변비약 좀 가져다 주세요. 강태식은 그제야 아내가 오전에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텃밭일에 정신이 팔려 깜빡한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까지 2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대충 장바구니에 담아 차고에 놓고 아내의 가방을 찾아 변비약을 꺼내 정갈한 쇼핑백에 담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 신입 직원 서정아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독립 근무일입니다. 단정하고 격식 있게 완벽해야만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치마는 새로 다린 듯 구김 하나 없었고 구두는 간밤에 닦아 윤이 날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고 화장도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이 백화점은 서정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이 떠올랐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아버지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아버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VIP 라운지가 있는 꼭대기층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아야, 너는 꼭 이런 곳에 손님으로 당당하게 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처럼 구석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좋은 곳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정아는 이곳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VIP 라운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록 손님은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서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곧 첫 독립근무가 시작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VIP 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날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과 자신이 선택한 길 사이에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그 순간을 말입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 입구에 한 남자가 다급히 나타났습니다.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낡은 옷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바지 무릎께는 흙이 묻어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들린 쇼핑백만은 하얗고 정갈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변비약이 있었습니다. 서정아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첫 독립근무 날 이런 상황을 마주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매니저가 늘 강조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VIP 라운지는 우리 백화점의 자존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은 VIP 라운지입니다. 일반 고객 휴게실은 3층에 있습니다. 서정아의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교육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그녀가 생각하는 VIP 라운지의 기준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내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강태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이 누군지 밝혔을 테지만 지금은 너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겨우 꺼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차림으로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저희 라운지는 고품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님의 배우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정아는 내심 이 노인이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VIP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배우자라면 이렇게 지저분한 차림으로 올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잘못 들어선 행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박영자, 내 아내는 박영자요. 지금 화장실에 있다고. 강태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영자라는 이름은 분명 오늘의 VIP 예약 명단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 남자를 들여보낼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유명 고객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 광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중년 신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서정아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분, 저런 분은 좀 빨리 보내시죠.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오미연이 이 광경을 쓱 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관심을 보였겠지만 오늘은 약속 시간에 늦어 서둘러야 했습니다. 아니,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VIP 라운지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알고 보니 자신의 절친한 친구 박영자의 남편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화장실에 갇힌 박영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따라 변비약을 놓고 온 것이 이리 급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약을 가져오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은 지 15분이 지났지만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박영자는 초조한 마음에 다시 한번 남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이 늦는 이유를 궁금해할 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다른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떤 노인분이 흑투성이 차림으로 VIP 라운지에 들어오려고 한다나 봐요. 정말요? 첫 출근한 신입 직원이 맡고 있대요.
잘했네요. 저런 분들은 확실히 막아야죠. 박영자는 무심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남편 이야기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신입 직원이 제법이네. 우리 라운지의 품격은 지켜야지. 서정아는 입구에서 계속 강태식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아버지도 저렇게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제 VIP 라운지의 직원이었고 이곳의 품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으시다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강태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여 신분증을 찾으려 했지만 텃밭에서 입던 작업복에는 지갑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다급한 전화에 정신없이 달려온 것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강태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도윤 매니저는 VIP 라운지 입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의 직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고 평소라면 들리지 않을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신입 직원 서정아의 첫 독립근무 날이었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매니저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 한 노인이 서정아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신발에도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김도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KD중공업 강태식 회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막 VIP 라운지에 배치받았을 때부터 늘 보아온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매달 한 번씩 아내와 함께 이 라운지를 찾았고 직원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명절이면 직원들의 가족까지 챙기며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던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김도윤의 목소리에 서정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귓가를 강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막아섰던 사람이 이 백화점 VIP 라운지의 최고 고객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으면서 수없이 보았던 VIP 고객 명단 첫 페이지의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강태식은 김도윤을 보자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목소리에는 책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 매니저, 이것 보시오. 내 아내가 화장실에 있다고 하는데 이 직원이 막아서는 바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소. 영자 마누라가 변비약을 찾는다고 하는데 말이오. 김도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서정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정아는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질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VIP 라운지로 오미연이 들어섰습니다. 아까 본 그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강태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늘 보던 정장 차림의 강태식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아까 그를 향해 던진 혼잣말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막아섰던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그를 마치 거지 취급하듯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아침에 봤던 VIP 고객 명단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식 회장은 그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최고의 VIP였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이 백화점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 그때도 이런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차림새를 부끄러워하며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어떤 손님이 아버지를 불러세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 손님은 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그 손님은 백화점 초창기부터 다니던 단골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본 어린 서정아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더구나 그녀가 막아선 사람은 이 백화점의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첫 독립근무를 맡은 날, 그녀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김도윤은 강태식을 안내하며 서정아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어루만져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은 회장님을 응대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강태식은 서정아를 향해 잠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발견한 듯했지만 지금은 아내가 더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떤 청소부를 대했던 때와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서정아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녀의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울렸습니다. 정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거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모든 사람을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는 게 진정한 품격이란다.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을 완전히 배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의 차림새를 눈살 찌푸리며 바라보던 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서정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박영자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이미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옆 칸의 여성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라면 분명 자신의 남편 일터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닌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바지와 신발에는 아직도 텃밭의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영자의 목소리에 강태식이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변비약이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 매니저가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영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정아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자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평소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유명한 박영자였지만 지금은 분노로 인해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회장님을. 하지만 강태식이 아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괜찮소.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오. 오히려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한 것이지. 강태식의 목소리에는 책망이 아닌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정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네가 새로운 직원인가?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막은 것이 당연하지. 오히려 내가 미안하구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 날 마주쳤던 그 따뜻한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서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이곳에서 일하셨습니다. 10년 전 이 백화점의 청소부셨어요. 강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정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백화점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다고 하셨죠. 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어느 이른 아침 그도 텃밭일을 마치고 출근길에 들렀던 이 백화점에서 만났던 한 청소부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서정배 씨의 딸인가? 서정아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강태식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청소부 아저씨가 자네 아버지였구만.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었네. 그날 아침 일찍 나도 텃밭일을 끝내고 들렀다가 곱게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았지.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 강태식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네. 저는 비록 청소부지만 이 백화점을 찾는 모든 손님들이 깨끗한 곳에서 행복하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소. 김도윤 매니저와 박영자는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인연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도 텃밭을 가꾸면서 그분 생각을 자주 하지. 겉모습은 달라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자네 아버님이 그러셨듯이 말이야. 서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 강태식과 마주쳤던 그날, 아버지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내가 귀한 손님께 감사 인사를 받았단다. 이제 난 당당한 청소부로 퇴직할 수 있게 되었어. 그날은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장님을. 서정아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강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네 아버님이 계시다면 오히려 기뻐하실 거야. 자네가 이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비록 오늘은 나를 막았지만 그건 이라운지의 품격을 지키려는 자네의 마음이었을 테니까. 박영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그토록 텃밭에 집착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그것은 오래전 한 청소부에게서 배운 소중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아침, VIP 라운지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화분이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이었습니다. 서정아가 매일 아침 조금씩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는 화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정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새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 와도 더 이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허름한 차림의 손님이 실수로 들어와도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강태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이제는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놀라워했지만 서정아는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채취를 느꼈습니다.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말입니다. 정아야, 내 아버지도 그랬단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지. 강태식은 서정아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가짐,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박영자도 달라졌습니다. 평소 격식을 중시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남편의 소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정아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딸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VIP 라운지의 한쪽 테이블에서는 우아한 티타임이 펼쳐졌습니다. 박영자와 오미연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자야, 그날 정말 미안했어. 나도 모르게 그만.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박영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남편이 왜 그토록 소박한 삶을 고집하는지, 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하는지를. 서정아가 우아한 티세트를 내어오자 박영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아야, 우리랑 잠시 앉을래?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서정아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박영자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오미연이 재미있는 백화점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티타임이 끝날 무렵 박영자는 오미연에게 정갈하게 포장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 이건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즘 특별히 잘 자란 상추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 고마워요. 요새 회장님 텃밭 채소 맛보고 우리 애들이 다른 채소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까요. 한편 강태식의 텃밭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가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정아와 어머니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이 모여 텃밭 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농사 전문가가 된 것 같다며 모두가 웃음 짓습니다. 정아야, 이제 알겠니? 내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일을 사랑하셨는지. 어느 날 강태식이 물었습니다. 서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것.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서정아는 퇴근길에 항상 입구의 방울토마토 화분을 들여다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렇게 하나둘 익어가는 것이라고. 처음에는 서툴고 어설펐지만 진심을 다해 가꾸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그녀의 말이 저녁 공기 속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